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네, 지금부터 제가 할게요.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검찰이 최근 겪고 있는, 검찰에 대해 지금 잇따라 터지고 있는 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검찰의 조작 의혹 사건, 솔직히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검찰을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압박하기도 하고 피의자 피고인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치사한 방법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현재 터지고 있는 진술조작 사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술조작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진술조작 사건입니다. 검찰이 이 전관 변호사 그리고 김성태 등등을 동원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이재명 대표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가짜 거짓말을 하라고 요구했다는 바로 그 대목이죠. 이 부분은 이화영 부지사가 자신의 이 법정 진술을 통해서 폭로합니다. 이화영 지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진술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도가 안 되다가 마침내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딱 거론하니까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지금 현재 이 정치권의 아주 핫한 핵심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 간에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꼼수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까지 한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생트집을 잡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했네 어쩌네 이런 개망나니 같은 소리를 떠벌이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진술 조작 의혹. 그래, 한쪽에서는 진술 조작을 요구했다. 한쪽에서는 안 했다. 그럼 조사해보자가 맞는 거죠. 예. 검사가 한 말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조사해보자가 맞는 겁니다. 이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검찰은 불리해요. 결국에 이 문제는 뭘로 해소가 된다? 국정조사로 해소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특검이든. 그 상황까지 가게 될 겁니다. 검찰은 이걸 어떻게든 덮으려고 이화영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데, 자, 이 상황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끝났는지 몰라.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에. 자,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터지죠. 뉴스타파에 대한 문자 메시지 조작 의혹입니다. 며칠 전에 검찰이 뉴스타파 기자 두 사람을 법정에 불러가지고 진술을 받았다,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자리에서 검찰에서 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이 문자 메시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당연히 모르는 문자죠. 아니, 문자 메시지란 게 주고받은 당사자들만 알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꺼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황당무계한 거 아닌가요? 자, 여하튼 사실상 검찰은 그 문자 메시지 공개를 이용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언론 플레이는 성공이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날 검찰이 법정에서 내놨던 문자 메시지는
조작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검사가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탁 제출했는데 이게 조작이었다. 이거는 검사가 탄핵을 당할 일이죠. 아니, 검사만 탄핵당하는 것이 아니고 줄줄이 문책을 당해야 될 일입니다. 솔직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될 일이에요. 아니, 검사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언론들 다 보라고 언론 플레이용으로 딱 내놓은 진술이 그게 조작이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이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검찰은 사면초가 상태에 빠집니다. 무엇보다 검찰을 곤욕스럽게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칼을 뽑은 상태예요. 정치 검찰에 대한 토벌에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한 겁니다. 자, 검찰로서는 이제 상당히 말 그대로 자신들의 정치적 명운, 어떻게 보자면 검찰의 조직 전체의 명운을 걸고 한판 대결을 벌여야 되는 상황까지 갔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화영 부지사 사건을 계속 거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면은 언론이 자연스럽게 이화영 부지사 건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어제 열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이 대장동 재판이었는데 이 대장동 재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제는요, 남욱 변호사, 그 대장동 업자죠. 남욱의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남욱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 대한 진술을 합니다.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언론 플레이에 딱 적합한 언론 플레이를 목표로 하는 그런 문답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졌어요. 자, 아마 언론에서는 아마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냥 잘 받아 썼습니다. 하지만 이날 진짜 중요하게 거론된 부분은 남욱이 뭐라고 했다가 아니었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한 말이었습니다. 어제 중요한 대목이 좀 많았어요. 왜 이 중요한 대목이 많았느냐 하면은요, 이 남욱이가 한 얘기가 유동규가 한 얘기하고는 좀 배치되는 그런 대목이 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유동규하고 남욱은 현재 어떻게 보자면은 유동규하고 잠시만요. 예. 네. 아이고. 네. 이거가 잠시 뭔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바로 잡고 하겠습니다. 요거 바로 잡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계속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좀 요거 PPT를 좀 바로 잡고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남욱이 한 발언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발언, 특히 유동규하고 진술이 배치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재선 자금 마련이라는 부분입니다. 어제 남욱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위례 사건, 위례지구 사업 요 개발 계획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하기 위한 재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을 기획한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위례지구 사업 계획은 실무 계획은 내가 짰다. 내가 짰는데 유동규가 혹했고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만족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왜 어떤 부분이 혹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이재명을 만족시킨 거냐라고 하니까 남욱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건설 과정, 이게 계획이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건설업체가 끼었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끼면은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이 내용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혹하게 만든 부분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동규가 했던 진술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유동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혹한 이유가 뭐 때문에 혹했다? 예. 유동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왜 혹했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왜 만족했느냐 하면은 건설사가 아니라 증권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만족했고 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증권사가 의사결정이 빠르다라는 거야. 그랬는데 이 남욱은 정반대의 얘기를 한 거죠. 혹했다? 아니 증권사가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남욱의 진술은 그래요. 증권사가 들어오면 이거는 주식회사인데다가 큰 회사고 이게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그 사업이 느리게 진행된다. 하지만 건설업체는 대부분 개인이 그 오너가 있기 때문에 오너가 결정을 내리면 끝이라서 훨씬 더 의사결정이 빠르다. 따라서 건설업체가 들어온 게 내 계획의 핵심이었고 이 부분을 유동규도 혹했고 이재명도 만족했다라고 남욱은 주장해요. 반면에 유동규는 증권사가 들어오면 의사결정이 빨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했다고 주장합니다. 정반대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혹했다라는 부분, 혹한 내용이 다르면 뭐야? 혹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렇죠? 혹 안 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이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보도가 안 돼요. 이 부분만 보도가 안 돼. 아니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가 그 진술을 바꿨다. 이화영 부지사 진술이 조금씩 달라진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신빙성 없다라고 말하는 검찰이나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그 언론이나 그러면은 유동규하고 남욱의 이 진술은 뭔데? 참 답답스럽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보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기 시작을 하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나가면서 했다는 얘기가 더 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이 언론의 관심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법정 앞에서 이화영 부지사 건과 관련해서 한마디 한 내용들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날 언론은 이재명 대표 앞에 가가지고 물어봐요. 이화영 부지사 진술이 바뀌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바로 한마디 하죠. 말을 바꾸고 있는 건 검찰이지.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어. 라고 한마디 해버리죠.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이화영이 말 바꾸고 있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분위기 조성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아니야. 말 바꾸고 있는 거는 검찰이야. 자, 검찰이 말을 바꾼 부분은 제가 몇 차례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이 연어를 줬느냐 안 줬느냐, 술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 부분이에요. 자, 연어와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스스로 인정을 하죠. 5월인가 6월인가 준 적이 있다. 그러면서 검찰은 뭐라고 합니까? 이화영이 각각 다른 때 있었던 일들을 짜 맞춰서 하루에 있었던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각각 다른 날에 있었던 일을 짜 맞췄다. 그러면 연어 준 것도 있었고 술 마신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김성태랑 같이 조사받은 것도 있었고 그랬다는 얘기네. 그죠? 이거야말로 검찰이 말을 바꾼 거잖아요. 그죠? 아예 없다가 아니라 각각 따로 있었던 일을 하나로 조합했다라고 하는 거는 검찰이야말로 말 바꾼 거잖아요. 연어 같은 경우는 줬다 안 줬다 했다고 딱 나온 거고. 그죠? 예. 바로 이 부분에서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라고 콱 찌른 겁니다. 검찰로서는 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재명 대표 역시도 칼을 뽑아 든 거나 다름없습니다. 검찰의 이런 진술 조작, 증거 조작에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한 거죠. 아마 검찰로서는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자기들이 막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공격을 하고 신빙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떠들면 민주당 쪽에서 슬그머니 발언을 줄일 줄 알았을 거야. 공세 수위를 낮출 줄 알았을 거야. 아예 동아일보 쪽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공세 수위를 낮출 거라고 생각하고 기사를 아예 그렇게 써버렸더라고. 쑥 들어갔다. 이화영 얘기가 쑥 들어갔다. 라는 식으로 떠버렸어. 하지만 우리 이재명 대표가 더 세게 쳤죠. 지금까지 검찰은요, 그런 식으로 해왔어. 그리고 검찰한테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라고 진술했던 사람도 검찰이 막 설치면은 지레 겁을 먹고 또 입을 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은 그게 통했으니까 이렇게 지가 설쳤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당연히 검찰로서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죠. 검찰로서는 다급해지고 다시 뭔가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다. 기존에 쓰던 전략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생전 잘 나서지 않던 이완석 검찰총장이 창원지검 앞에서 도어 스태핑이란 걸 한답니다. 참.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말꼬리 잡기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화영의 번복된 진술이 사실이라면 대북 송금도 100% 진실이냐 이런 식으로 어거지를 씁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 이화영 부지사는 대북 송금 부분, 이 부분을 잘못 진술했는데 그것이 검찰청의 회유와 협박 때문이었다라고 진술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100% 맞다면 당연히 대북 송금 어쩌고 한 얘기는 진실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 안에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말꼬리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대북 송금도 100% 진실이냐 요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될까?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잘못 잡은 상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자연스럽게 현재 이화영 부지사가 하고 있는 얘기가 100% 진실이면 대북 송금 이과 관련된 그 진술은 100%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한 얘기였거든. 그잖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 조작을 해달라고, 이화영 부지사한테 검찰이 회유 압박을 한 이유는 대북 송금 진술해 달라고 한 거였잖아.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참 견디다 못해서 일부 진술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양심이 걸려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거잖아요. 폭로한 거잖아. 그랬으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100% 맞다라고 하면은 앞서 했다는 얘기는 진술이 아니다. 당연히 그 말에 포함되는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검찰하고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면은 자꾸 입씨름이 되죠. 뭐가 얘기나 이런 대화나 토론이 앞으로 진전돼 나가는 느낌은 없고 계속 한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기싸움을 하고 누가 더 오래 억지를 쓸 수 있느냐 요 대결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검찰이 문제가 이건 거예요. 검찰이 이 물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억지와 진술을 가지고 뭘 만들려다 보니까 계속 억지를 부리게 되고 계속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살짝 색깔을 바꿔가면서 왜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건 참. 자, 이런 상황. 자, 검찰이 그만큼 다급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검찰만 가지고 안 되니까 국힘당을 동원해서 여론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등 이재명 방탄이 목적이라는 등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요 이재명 방탄이 목적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그러면 검찰은 이재명 잡아넣기 위한 이재명 사냥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잖아. 그죠? 예. 이재명 사냥이 목적인 거 아니야,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화법대로라면 이재명 방탄을 목적으로 이화영을 악용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이 말에 대한 대응은 딱 뭡니까? 그러면 검찰은 이재명 사냥을 위해서 이런 짓 하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말장난밖에 안 돼.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새끼가 이렇게 말장난만 하고 있는 거야. 입씨름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말이 끝이 안 나. 계속 보면은 되게 보면은 무슨 계속 말꼬리 잡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놈들하고 그 얘기를 하려면 나도 저런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요런 상황에서 검찰에 새로운 문제가 터집니다. 현재 검찰이 여기저기 문제가 많죠. 지금 검찰이 지금 고발사주 사건이나 처갓집 검사 사건 때문에 이미 곤란한 입장에 처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발사주 사건이나 처갓집 검사, 이정석 검사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로서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사안이에요. 근데 이것도 못 막아. 여기에 이 소주 파티, 술 파티 사건까지 터졌으니까 검찰로서는 되게 난감해. 난감한데 또 사건이 하나 더 터지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뉴스타파 문자 메시지 사건인 겁니다. 자, 이 사건도 보면 되게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며칠 전 서부지법에서 증거보전 절차가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거냐 하면요.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진술을 미리 확보해가지고 법정에서 진술을 미리 들어가지고 그거를 증거화해 놓는 겁니다. 검찰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거부하면은 인정 못한다면 땡이에요. 하지만 검찰 기소 전이라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라도 법원에 가가지고 증거보전 절차를 신청해놔가지고 법원 판사 앞에서 한 진술이 있으면 이건 바로 증거가 됩니다. 일종의 검찰로서는 편법이죠. 검찰이 자기들이 직접 수사를 하기 곤란할 때 이런 방식을 쓰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게 과거에 잘 쓰지 않는 방법인데 증거보전 절차라고 있습니다. 자, 이 절차에 뉴스타파 기자 두 사람이 불려와요. 그래가지고 진술을 듣습니다. 일종의 증인, 참고인 진술 비슷합니다. 자, 뉴스타파 편집 기자하고 촬영 기자들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검찰이 증거랍시고 하나 탁 내놓습니다. 이 한상진 기자라는 뉴스타파 기자가 자기 지인한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지금 당시 김만배 녹취록 요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다가 이 한상진 기자가 문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 이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검찰이 자, 요런 문자가 있는데 알아요? 라고 이 두 기자들한테 묻습니다. 근데 문자 메시지라는 것이 주고받은 당사자들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묻는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 문자를 내놓고 알아요? 라고 했다는 거는 이게 증거가 있어 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자리 뉴스타파 편집기자, 촬영기자들 상대로 해서 증거보전 절차, 사전 진술 절차를 한다는 거 대대적으로 알려졌거든.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알려진 이 자리에서 검찰은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우리 이런 증거가 있어 라고. 근데 잠깐만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 이게 조작의 증거가 됩니까? 또는 이게 선거에 개입하겠다라는 의도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건 아무 그거 상관없잖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선거 개입의 의도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문자 알아요? 라고 했던 거야. 그리고 이거는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조작이었어. 한 건 했습니다라는 말은 없었어. 한 건 했습니다 라는 말이 없어. 윤석열 잡아야죠. 이 얘기밖에 없었어. 자, 그러니까 검찰이 살짝 한두 마디 없는 거 한두 마디 포함시키고
포함시킨 다음에 색깔을 살짝 바꾸고 취지를 왜곡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당사자한테 했으면 또 다른데 전혀 모르는 제3자한테 떠버린 겁니다. 애시당초에 언론 플레이를 목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언론 플레이를 했더니 이거 역시도 조작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지금 검찰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검찰이 뭐 언론에 공개했던 뭐 문자 메시지니 또 뭐 녹취록이니 이거 90% 이상이 이런 식의 조작이 포함된 겁니다. 문자에 없는 말을 한두 마디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주고받은 날짜를 살짝 왜곡을 한다거나 아니면 각각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날짜에 주고받은 문자 혹은 통화인데 그거를 한 날, 한 시에 주고받은 문자인 것처럼 왜곡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막 해.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 유죄가 맞구나 라는 심정을 심어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요, 나중에 법정에서 이거 뒤집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되게 황당하게 당한 거죠. 제가 한동훈한테 말한 게 뭡니까? LCT 왜 그렇게 했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언론에는 뭐라고 보도가 됐느냐? 예, 시원하게 말아먹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 나는 시원하게 말아먹었다고 한 적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한 말 써놓고 시원하게 말아먹었다는 뜻이죠 라고 한마디 더 덧붙여줬대. 어느 놈이 그랬는지. 그래서 그거를 받아 쓴 애들이 생겼다라는 거야. 검사들이 이렇게 한다니까. 이래서 검찰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은 검사가 이렇게 물어요. 2022년 3월 6일 보도 직후 한상진 지인에게 예쁜 짓 했네라는 메시지를 받고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애초부터 윤석열을 낙산시키기 위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요. 윤석열 잡아요 한 건 했습니다. 즉 조작된 내용을 여기에 포함을 시킨 거란 말입니다. 조작된 내용을 가지고 증인신문을 한 거예요. 이 검사가 이래도 돼? 예? 자, 근데 검사가 이래 왔어요. 검찰이 전형적으로 쓰는 수법입니다. 한두 마디 없는 말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의미와 취지를 왜곡하거나 아니면 시간과 날짜를 혼동을 할 수 있도록 왜곡하거나 이런 방식을 써가지고 많이 해왔어요. 검찰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유죄의 심증을 미리 심어두겠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대대적으로 되면은 판사는 안 보냐고. 판사도 다 본단 말이야. 그럼 판사도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유죄 심증을 갖고 들어오게 된단 말이야. 그거를 법정에서 깨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검찰이 그런 짓을 해왔어.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짓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법정에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한 가지 더 정치적 목적이 또 있는 거죠.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자신들한테 검찰한테 불리한 이런 정치적 상황을 반전시키자. 이게 지금 현재 검찰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22대 국회가 되기 전에 미리 단도리를 해 두겠다. 그래서 22대 국회에 가가지고 당장 검찰개혁법 나오고 더 진행되다가는 윤석열 탄핵안이나 이런 거, 뭐 특검법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게 될까봐 아예 그 전에 미리 막아두자라는 겁니다. 분위기를 먼저 선점해두자. 기선제압을 하자라는 겁니다. 바로 이 다음 단계는요. 대대적인 선거법 관련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큽니다. 검찰로서는 지금 안 할 수가 없어. 안 그러면 지들이 죽게 생겼거든.
참 이런 거 보면은 답답합니다. 문제는 진짜 문제는 검사들도 문제지만 언론들도 문제죠. 아무 생각 없이 받아 쓰는 애들도 천지백갈이고 때로는 검찰이 던져주는 것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빤히 알면서도 따라가는 놈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즉 언론이 더 문제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정치검찰 합니다만 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폐해는 검언유착입니다. 정치검찰이 정치 기자들하고 묶여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 적폐 얘네들은 지들이 하는 거는 괜찮고 민주진영에서 하는 거는 계속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민주진영 쪽에서 몸 한마디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들하고 조금 다른 얘기만 해도 계속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잖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조국 대표 그 당시 그 정경심 교수 재판 상황에서 하도 시비를 뭐 내가 쓰는 기사마다 우리가 쓰는 기사마다 뭐 계속 뭐 친조국이니 뭐 정치색 짙은 기사니 이딴 소리를 막 하길래 나는 팩트다. 그걸 보여주려고 당시에 뭐까지 합니까? 재판에서 이런 말이 오갔다라고 해서 그 녹취록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녹취를 해와가지고 우리가 기사에 그대로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좌연길인가 하는 새끼는 어디 가서 걸어놨더라고. 그 말을 그런 말이 법정에서 안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말을 다른 기자들이 안 쓴 이유가 뭐겠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냐? 어쩌라고? 지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나 다를 수 있지. 내가 중요한 거 생각한 거가 틀렸다라고 어거지 쓰는 지가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지들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오히려 악마화 시켜요. 근데 악마는 지들인 거야.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검찰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국회가 열리기 전에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거를 막아야 되겠죠.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